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18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독재, 김대중에 대한 탄압, 호남인에 대한 차별을 호남인들이 피로써 저항했던 민중혁명의 역사예요. 아직도 가해자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5.18은 그냥 하나의 정치 이벤트가 됐어요. 개나 소나 다 갑니다. 김종인, 원희룡, 심지어 김기현 같은 인간이 갑니다. 이젠 윤석열도 한마디 합니다. 이제 5.18이 거의 그냥 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 어떤 독재도 거부하고 저항해야 한다. 예, 이게 5.18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정부라는 얘기잖아. 자기는 그 독재에 거부하고 저항하다가 억지로 사퇴하게 된 이 비운의 총장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냥 어제 뉴스 보다 거의 토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예, 윤석열이 이런 어떠한 독재도 거부하고 저항하라고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이 본인의 와이프나 장모에 대한 댓글을 지금 그 검찰들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혹시 이 윤석열만의 가슴 뛰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진짜 한마디 드립니다. 이 윤석열의 이 워딩을 지금 조율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 이 세력들이 있잖아요. 윤여준, 그 다음에 이명박 쪽. 자, 윤여준은 누구 사람입니까? 윤여준이 40년 동안 지금 이 보수의 장자방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윤여준은 전두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두환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권에 붙었을 때 이명박 손을 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명박 그 막 집을 파헤치고 막 난리쳤잖아. 이 이명박과 이 전두환, 그리고 이 뒤를 잇고 있는 이 윤석열의 이 라인들은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사실상 경제 기득권과 카르텔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력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독재로 몰아가고 있으면서 본인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저는 여기에 호남민중이 또다시 속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이건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이명박 때보다도 이거 더 심해요. 모든 언론이 윤석열의 대권을 향해서 지금 다 입을 다물어주고 있어요. 윤석열한테 불리한 것들은. 그리고 검찰들이 나서서 지금 윤석열의 대권의 길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민주당에 있는 이 섀도우들도 윤석열의 대권길을 지금 꽃길을 깔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자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언론, 검찰, 모든 힘의 그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예, 됐다고 합시다. 대통령이 됐다고 했어요. 그럼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미얀마나 브라질로 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밑으로 뚫어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보수 세력이나 기득권 카르텔을 보고 있으면은 정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미 실패한 세력들이에요. 더 이상은 이 세대의 미래로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미래를 붙잡으면서 청년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거든. 망령이 돼서. 지금 이것들을 깨어나야 되고 청년들도 이들의 마술을 깨어나야 되고 지금 우리들도 사실은 이 사슬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침몰 직전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저 사람들이, 저 과거의 명령들이 살아서 저렇게 움직일 때 저 사람들하고 정말 제대로 싸우지 않고 두려움에 굴복하면서 저들의 힘을 이렇게까지 키워준 거. 저 패미들의 힘을 이렇게까지 키워줘서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상식과 정상적인 어떤 여론이 작동하지 않게끔 이렇게 방치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이 문재인 정부와 이 민주당은 정말 국민 앞에 석고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이번 주도 답답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성윤 같은 경우도 윤석열의 대권 가도에 걸림돌이 되니까 무조건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 공소장까지 다 법의하면서 진짜 망신 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조국이랑 막 다 끼워뒀습니다. 청와대까지.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도, 이 법무부도, 민주당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검에다가 이 진상조사 지시하라고 하면 이 대검이 범인인데 이 대검에서 이 진상조사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결과 발표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박준영
이 회수부 장관, 예, 본인이 자진 사퇴했어요. 근데 정말 이분 자진 사퇴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김우겸 의원도 너무 답답하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여러분 그 김우겸 의원의 페이스북을 읽으세요. 그럼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프고, 이 당사자는 얼마나 아플까. 외교횡령 이삿짐, 외교횡령에다가 밀수라는 이 단어를 섞어서 이 한 사람과 이 가족을 그냥 완전히 그 도리굴 내버렸잖아요. 외교횡령도 아니었고 정상적인 그 세관 절차를 거쳐서 가져온 것이고,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도자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식기예요. 식기, 예쁜 식기. 그거 벼룩시장이나 이런 데서 그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모아가지고 갖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모으는 거, 뭐 퀼트나 아니면 모으는 거, 마치 마블 캐릭터 모으는 거나 뭐 일본 뭐 캐릭터 모으는 것처럼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릇에 꽂히고 뭐에 꽂혀가지고 미친 듯이 모으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팔면서 이렇게 막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범죄 행위로 그냥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을 제대로 사실관계라도 명확하게 해서 그냥 사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명예 퇴진을 만들어 놨잖아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어느 누가 이 정부에, 이 민주당 정부에를 믿고 이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나와서 청문회를 하겠어요. 다 안 한다고 하지. 이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인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괜찮은 사람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안 나오려고 하니까는 3순위, 4순위, 5순위, 11순위까지 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뽑히는 사람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박준영 이 후보자가 나가는데 이 민주당이 힘을 써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선들은 아예 대통령한테 대놓고 대통령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지키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셋 중에 하나 나가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무슨 그 일에 미친 뭐 하는 그 유호정인가? 그런 애가 나와가지고 진짜 판을 다 그려놓고 거기에 진짜 민주당은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다고 하면은 진짜 이걸 어디까지 감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이낙연이 갑자기 사면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이제 개헌론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 지난주부터 계속 개헌론을 얘기하는데, 어차피 이 사람이 1월 달에 새년부터 나왔던 이 사면론은 개헌을 깔고 있는 거예요. 내각제를.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내각제로 가기 위한 신호다. 이거는 윤석열한테 그냥 판을 깔아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민주당의 초선들은 빨리 조선일보나 이런 데 자기 이름 읽혀가지고 민주당한테 못 받으면은 국진당에 가서라도 그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 얼굴을 계속 팔고 있는 거네. 박용진이나 조홍천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느 당에 가도 자기의 네임밸류 가지고 공천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몸값 높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낙연과 정세균은 이 호남을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전북과 전남을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망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그 지역적 기반은 다 갖고 있고, 그 민주당의 최대 개파는 그 정세균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누가 돼도 상관없거든. 오히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게 자기들의 당권을 유지하는데 훨씬 유리한 거예요. 이재명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 길은 너무 뻔한 거 아니겠어요? 뭐하러 힘들게 검찰개혁하고 언론개혁 합니까? 적당히 이렇게 버무리고 해가지고 의원내각제로 가는 거죠. 설령 의원내각제를 못 간다 하더라도 자기들 당권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탕질을 해서. 다시 말해서 이낙연의 사면론이 딱 나왔을 때 검찰개혁이 딱 이슈가 확 죽어버리잖아요. 지금 이낙연이 또 지금 이 내여가 내각제를 불지피는 거 보세요. 검찰개혁안을 다시 또 그 이슈를 뒤로 밀리겠다는 거거든. 그 이낙연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너무 수상해요. 그리고 그 윤석열이 갑자기 그 전날까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퇴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그 검찰총장의 자리를 나올 수 없는 멘탈이에요. 이 사람은.
그걸 나오면 본인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뭔가 딜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검찰총장을 내려놔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윤석열이 사퇴하는 바로 직전에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 지금 2월 말이에요. 왜 검찰개혁안 통과 안 하냐고 국민들이 난리를 칠 때였어요,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월 말까지 끝까지 미루다가 갑자기 2월 말은 안 되겠고 3월 초 다음 주에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윤호중이 언론에다 딱 공표를 해요. 그러고 나서 딱 사퇴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 딱 민주당의 그 스탠스와 윤석열에 나가는 그 과정에 민주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거는 뭔가 딜이 있다. 민주당의 저 섀도우들하고 윤석열 사이에 딜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걔네들이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윤석열이 남아있다고 그러면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은 이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통과가 될 경우엔. 근데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왜? 윤석열은 지금 이게 통과되는 순간 다 잃어버린 상황이거든.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뭐가 되냐? 그럼 나는 나가서 뭐가 되냐? 자, 그럼 너 나가? 그래, 야, 어차피 보고는 우리가 알아서 져줄게. 그리고 일단 네가 대선에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판은 다 깔아줄게. 그리고 내각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네가 나가. 네가 나가야 검찰개혁안 막을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 검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다 눈 감아줄게. 이 딜이 있지 않고서는 윤석열이 딱 사퇴하자마자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싹 없어져요, 여러분. 그 말이 싹 없어지고 박영선이 등장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궐선거로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궐선거 딱 끝나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 검찰개혁 안 하겠다라고 딱 선언하잖아요. 조국 추미애 얘기하면서. 이거는 그 사면론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같은 어떤 고리로 꿰어지는 그게 있어요. 저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딜이 있지 않고서는 이거는 따로 움직여지면서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너무 딱 들어맞아요, 여러분. 저는 이 민주당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지지자들이 지금 민주당이 언론개혁도 할 것처럼 검찰개혁도 할 것처럼 안 할 것처럼 해서 계속 시간 끝나서 사람들 간보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할 것도 아닌 것도 안 한 것도 아닌 것.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지금 의지가 없어요. 이제 국민들이 참아낼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저는 그 시한은 전 7월 초라고 봐요. 박원순 시장의 일주기, 이 일주기를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이 또 사과하고 온 난리를 친다. 그러면서 또 자해와 자학의 정치를 이어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시점부터는 제가 이 여름을 지나면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이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감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3의 길을 찾거나 민주당의 지지율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민주당에서 발을 다 빼가지고 열린민주당으로 이종을 하거나 제3의 정당을 창당해서 제3의 길을 가서 아예 민주당이 그냥 뜨거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민주당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민주당은 끝난 거지. 어차피 민주당에 지금 이낙연이나 이 정세균이나 이쪽 애들을 보면요. 지금 이재명을 가지고 대통령을 하느니 다 망간다. 우리가 당권을 잡는 게 나아. 윤석열한테 주는 게 나아. 다시는 노무현, 문재인, 추미애, 조국 이런 이재명 같은 인간이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국민의 지지는 필요 없지. 내각제를 하면 자기들끼리만 잘 보이면 되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이 정치가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지지자들은 더 이상 이제 민주당한테 더 이상 기댈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제3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지금 가고 있다고 봐요. 저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는 것도 이제 시간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일단 한 7월까지는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